논란에 그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된 이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헌법소원 비는 결정이 나오는데 아까 하던 말씀 잠깐 하면 저는 사실 헌재가 지난번에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예. 탄핵 결국은 기각은 했는데 4대 4대 4가 나왔잖아요. 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조짐이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뭐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우리 헌법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나름 뭐 이렇게 예. 법조 기자 하면서 준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이거는 최소한 8대 0이나 7대 1 정도가 나오고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인용은 안 한다. 다만 그 밑에 이제 첨부한 의견으로 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하루지만 요런 거는 위반했으니까 기각에 인용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기각하지만 요 네 명과는 의견이 다르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 7대 1이나 8대 0이 나왔으면 헌재가 그래도 뭐 아무리 집단적 지혜가 살아있구나. 그렇죠. 이게 누구 추천이 국회 몫이 누구고 누구는 맞아요. 뭐 우리법 연구회고 누구는 뭐 이러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센서스를 이루는 평의 과정이 정말 살아있구나 할 텐데 전 그거 4대 4 나왔을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그런 논란, 그런 우려, 그리고 또 마흔여 건까지 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아까 우리 둘이 다 예. 그 우려했습니다만 8대 0이 안 나오고 어떤 결론이든 4대 4나 뭐 6대 몇이나 이렇게 나오면 예.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도 4대 4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노무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예. 노무현 때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이 분명히 그때 됐고 선관위에서 해석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빌미 삼아서 탄핵을 한 건데 헌재는 그래도 다행히 그때 위법한 사실은 맞으나 파면할 정도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탄핵한다는 그쵸. 아주 중요한 판례를 남긴 거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기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똑같이 그런 헌재 집단적 지혜의 평의 과정이 있었다면 이준수 이틀 근무했잖아요. 이틀도 체크문 못했을 네. 거예요. 예. 근무에서 물론 그 2인 체제를 해가지고 방문진 인사 해임했다 쳐요. 예. 그것이 위법할 수 있다고 쳐더라도 그 노무현 대통령 기각한 그 집단적 지혜 평의 과정을 염두에 두고 판례로 삼으면 그랬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4명이나 이건 파멸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4명 이게 기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네. 언급 안 되는데 제가 볼 때 참 이렇게 가슴이 좀 이렇게 뜨끔 내지는 이거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게 4명이 다 같은 의견으로 그렇죠. 인용을 네. 했어요. 근데 그 인용의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그 2인 재판관이 이 2명이 2인 방통위원이 그 저 방문진 뭐 이거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그 쭉 한 거 이거 자체로 완전히 위법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실은 더 논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로 이미 위법 끝났어. 더 이상 나가서 보지도 않겠어. 4명이나 그 의견에 찬성했어요. 이게 저는 뭐에 이 조짐으로 봤냐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게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 내란죄를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그렇죠. 아직도 예. 헌재가 정확히 밝히지 네. 않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보니까 인용 판결을 이렇게 쓸 거를 미리 슬쩍 보여준 것 같아요. 자, 헌법 위반만 갖고도 이미 인용할 만해. 그러니까 뭐 말 많았던 형사법적 논란 어쩌고 내란죄는 더 이상 나아가 보지 않아도 이미 이걸로 게임 끝났어라는 걸 쓰려고 이인숙 방통위원한테 슬쩍 맛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네 분이. 근데 그럴싸하는 제가 볼 때 절대 아니거든요.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파면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회사에서도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쳐요. 예. 징계위원회가 소집이 돼. 그럼 이건 욕먹을 감이야. 그렇죠. 문제가 있어. 예. 그리고 이미 경찰서 조사를 받고 있어. 예. 그런데 이게 해고 감인지 아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해고할 만한 정도의 잘못을 한 건지 아니면 훈계를 하거나 아니면 감봉 조치하거나 그렇죠. 이 정도에서 끝날 사인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징계라는 게. 실제로 그리고 회사에서 파면이나 징계도 어휴, 재판에 엄정하게 해야지. 들어가면 그럼요. 최소한 1심 재판 결과까지 보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경험치기나 상식선과 너무 다르게 헌재가 좀 서두르고 강하게 그립을 잡고 나간다. 그럼요. 전 그래서 그때 딱 4대4 나왔을 때 솔직히 저 개인적인 그냥 사견입니다. 야 이거 8대 그러니까 저는 인용 쪽이 솔직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그건 네. 솔직한 마음이니까. 네네. 근데 전 인용이 처음에는 만장일치 인용이 나올 수 있겠다는 쪽의 마음 네. 견해였는데 그날 딱 4명이 야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하루 언저리 한 거 갖고도 그냥 이 악물고 자 이거는 뭐 요거 하나만 갖고 탄핵이야. 더 이상 뒤에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볼 필요 없어. 쓰는데 그냥 저렇게 할 거면
정말 이쪽 그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야 헌법재판관들 저런 식으로 저렇게 자기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 악물고 그냥 뭐 좌우 안 보고 그냥 쓴다고? 야 그러면 우리 재판관들도 야 이거는 기각해야지 기각 이건 써야지라는 압박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전 모르겠어요. 저희 완전히 뇌피셜인데 뭐 누구도 떠오르는 그 이 보수 쪽의 재판관 계시죠. 그분들도 야 이거를 4대4 쓰면은 그냥 막 나가는 건데 막 하다는 거지. 그러면 뭐 나도 봐서 절차적으로 이거나 예를 들어서 뭐 저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나는 이거에 아직 인용까지 이르지 못하겠다 해서 잘못하면 인용 기각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런 헌재 그런 그 국민 분열적인 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는 게 이제 마은혁 그러니까요. 재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예, 그때도 8인 체제로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8인 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근데 굳이 지금 한 명을 더해서 온전체를 만들겠다고 그러죠? 나 그 이유도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아주 그 대못을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 나 이해가 안. 마은혁 그 재판관이 그렇다고 지금 서부지법에 있는데 월급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저는 이걸 서두른 이유를 절대 납득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논리적으로도 이게 최장목 대행이 2명을 하고 마은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권한쟁의가 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 자체가 예. 생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총리가 탄핵돼서 이 양반이 권한 대행이 돼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권한쟁의가 붙은 거 아니에요? 한독수 문제 해결을 해줘야지. 그러니까요. 그럼 만약에 한독수 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론했는데 기각이 되면 완전히 그럼 앞뒤가 이거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각이 됐으면 한독수 대행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 예. 잘못된 결정의 기초에서 권한을 받은 최장목 대행이 이 결정한 행위에 대해서 이 권한쟁의를 하는 건 뭐가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원인 무효가 되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실타래가 얽히는 거죠. 원인 무효가 되는 행위를 왜 지금 와서 예. 원인의 근본인 한독수 대행의 탄핵 문제는 다루지도 않고 결론을 내지도 않고 예. 이 상황에서 왜 이걸 서둘러서 하느냐. 그리고 8인으로도 충분히 하는데 예. 왜 9인 체제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너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난 참 답답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불복할 수는 없지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꾸 꺼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그 광장에 나와 있고 화가 잔뜩 나 있는 우리 저 윤석열 강성 지지자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 그때도 그 교수님과도 그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형사법상 그 내란을 이제 빼겠다고 해서 하면 난리가 났잖아요. 그 뭐 그렇죠. 심지어 네. 재판부의 요청 뭐 요구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권유에 의해서. 뭐 권유 맞아. 그래서 뭐 아니라고 했는데 그때 이 탄핵에 그래 비교적 상당히 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을 찬성하는 쪽인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형사법상 내란을 빼는 건 이러면 잘못하면 내전의 상태로 간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그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논란도 그냥 감수하고 그런 논란에 대해서 건데. 그냥 가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헌재가 그런 쪽에서도 국민들의 어떤 납득이나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했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는 이 요소들이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것도 아니 진행 과정이 최성목 대통령 대행 쪽에서 하여튼 우리가 이 당시에 정말 합의가 있었는지 원내대표끼리 좀 증언 들어봅시다. 안 되게 기각해버리죠. 기각하고 조금 더 할게요. 기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 분위기면 아마 인용이 결정이 나죠. 인용이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최성목 대통령 대행이 그 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임명 안 된다. 한 거는 위헌이니까 임명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부분을 놓고도 아니 헌재가 왜 저것만 그렇게 서둘러서 하지라는 또 국민들의 의아함이 더 증폭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절차상 그렇게 해서 마은혁 재판관이 헌재에 들어오면 이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평의 과정에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예, 무조건 들어오죠. 뒤늦게 들어와도. 뒤늦게 들어와도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예. 그렇게 서둘러서 뭘 못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마 헌재는 구인 체제 헌재 재판관들끼리는 그래 구인 체제로 하는 게 나중에 좀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지 약간 이거는 그러니까 조직 이기주의적인 박근혜 때도 8인으로 다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무슨 그러니까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가장 문제가 지금 논란이 많은 마은혁 재판관을.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 헌재 구성에 대해서 이게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특히 뭐 대통령 3명,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인데 특히 국회 추천 3명은 지극히 편향적인 사람을 추천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이 더 그런 거예요. 더 심하죠. 그 전엔 그래도 예. 뭐 여당 야당 한 명씩 그래도, 해도 그냥 예. 그냥 그러려니 뭐 뭐 그러는가 보다. 0점에서 100점이고 50점이 중도라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우가 100이라고 치면 한 그래도 이제 그렇죠. 국민의힘 계열이 하면 한 75점 정도 그렇죠, 되는 그렇죠. 판사, 민주당 계열에도 한 25점 되는 정도의 판사나 아니면 법조인을 후보 추천했다면 지금은 거의 맞아요. 99대 99야. 99점, 뭐 여기 뭐 2점, 예. 거의 1점 이렇게 추천을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이후에 여야가 진짜 계속 정치가 아닌 전쟁을 계속하면서 예.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이재명 대표 들어오면서 그냥 죽고 죽이는 전쟁터처럼 여야 대결이 되니까 예. 국회에서 여야 추천하는 것은 그냥 극단적인 사람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문영배 같은 사람이 SNS를 하고 그 SNS 어떻게 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적어도 물론 판사 지금 속보 하나 나오네. 아니. 헌재가 선거일 변경 가능성도 검토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발 물러섰네요. 제가 볼 때 헌재도 뭐 여론이 이런 걸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예. 논리로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둘 이유가 없는데. 그럼 오늘 2시에 선거가 안 나오고 안 나올 선거일 수도 변경해서 있겠네요. 이를테면 네, 추상법 네. 대통령 대행 측이 요구하는 뭐 증언을 좀 더 들어본다든지 들어보는가. 네. 하는 가능성도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저희가 지금 교수님하고 저하고 나눴던 그렇죠. 그런 논란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그럼요. 헌재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야? 그렇죠. 헌재 왜 저래? 그럼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중요한 대통령의 탄핵 관련된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나왔을 그럼요. 때 국민적 설득력이 확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그 말씀드리면 국회 추천모 혹시 그렇게 계속 극단적인 사람들을 그 국회에서 추천하는 게 정당이 추천하는 거잖아요. 예. 정당이 추천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편에 센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점점. 점점 그런 경향이 되니까 되게 판사라면 저 모르겠습니다. 판사는 가급적 대외 활동을 자제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특히 식사도 잘 안 합니다. 예, 정말 그렇죠. 조심하게 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관 정도 생각하는 사람은 다 대법관 생각하고 헌법재판관 생각하면 정말 평소에 판사로서 생활을 신중하게 경계하고 신중하게 스스로 삼가는 사람인데 예. 블로그에 막 올리고 SNS 하고 그러니까요. 댓글 달고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신중치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뭐 마치 뭐 야당에서 추천해주고 여당에 추천해주고 이렇게 되는 꼴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대행하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워낙 친했다. 그거는 정성호 의원이 동기 중에도 네, 친했다는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기 중에 친할 수 있죠. 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SNS를 팔로우하고 뭐 이런 과정이까지 이제 지금 그렇죠. 헌법재판소장을 대행하고 그것은 실질적인 헌법재판소장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다 진행 같은 거 다 네. 리더십을 갖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편향돼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추천 몫에 눈에 들려면 예. 여당 성향의 판사든 야당 성향의 판사든 그렇게 열심히 SNS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헌법재판관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 예. 않은 분 중에서 뽑아야죠. 근데 지금 추천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저는 그런 악순환이 된 거라고 근데 보고. 이게 이제 그냥 잠깐 돌이켜 보면 미국도 보니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다음부터 미국의 그 사실은 연방 대법원이 그렇죠. 우리의 두개 대법원 합치는 플러스 거지. 헌재 합친 거잖아요. 두 개 합친 거죠. 그리고 거기는 뭐 사실상 종신형. 9명이 정말 뭐 미국의 그럼요. 그냥 뭐 모든 걸 어마어마한 결정하는 분이잖아요. 사실은 갈수록 점점 그래요. 어느 대통령 때 하느냐에 따라 특히 트럼프 대통령 때는 정말 그럼요. 옛날 같으면 조금 네. 지명이 그랬을 것 같은 강성 우파 보수를 지명하고 하는 게 이제 서로 일종의 이게 게임 이론처럼 이 네. 듀에스 딜레마처럼 이제 그렇죠. 점점 더 극단으로 가는 건데 그래도 현재 구성되어 있는 문영배 소장이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는 개인적으로 좀 정치학과 선배시죠. 예, 우리 저 정치학과 2년 선배입니다. 제가 예. 83학번이고 마은혁 재판관이 81학번인데요. 워낙 그리고 그 당시 그 운동 뭐 우리 저 예. 교수님 뭐 예전에 하여튼 뭐 예, 예. 그 같은 이 민주화라든지 예, 우리나라의 예, 뭐 예. 이 운동에 대해서 뭐 하셨던 있으시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기에도 마은혁 그 재판관 후보는 진짜 당시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판사가 된 이후에 냈던 판결도 굉장히 좀 극렬하게 뭐라 그럴까 극도의 편향 극도의 그 좌파적 성향을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민주당 추천 몫으로 헌재 후보가 됐고 예. 인사청문회까지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 뭐 정리가 됐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보고 그 이후로 이제 판사 된 이후에 좀 보고 예. 뭐 그랬습니다. 최근에 뭐 본 적은 없습니다만 보면은 이제 헌법재판관이라는 그 막중한 자리가 예.
체제의 마지막 수호의 보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적 해석이 필요할 때 그걸 가르마를 타주는 곳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헌법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채를 마지막에 그 지켜내는 법인데 예, 예. 그것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편향이나 예. 아니면 한쪽에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마은혁 그 선배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인상이나 이런 걸 봐서는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운동하고 전향을 일찍 했습니다만 저는 마은혁 재판관도 예. 그래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와 예. 대한민국의 이 국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려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게 아마 근데 그 판사 시절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소위 인천 지역 민주화 노동자 연맹에서 활동한 이력과 우리법 국민노력. 연구회라는 네. 출신 그리고 아마 그때 그 어느 거 공소기각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민노당 보좌관 예 보좌관들 네, 그 네. 국회 난입된가에 네, 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판사들 법관의 눈높이에서 봐서는 조금 과하긴 과하다 뭐 그런 평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 일단 오늘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이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하는 거 위헌이니까 임명하세요. 이 판결이 오늘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같다. 연기될 것 같은 분위기가 분위기네요. 연기될 것 같은 분위기네. 그리고 이게 또 그 근본적으로 보면 이 선관위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장 3인 이렇게 네, 네. 삼권 분립을 정신을 네. 투영시키고 있는데 야, 헌법이 묘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헌법 114조가 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한다. 나머지 대통령 말고 국회나 대법원장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 임명한다는 절차를 안 써놨어요. 네. 근데 헌재는 굳이 구인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임명이 뭔가 의미가 있는 절차인 것처럼 사실은 돼 있어요. 안 그럴 거면 선관위도 선관위처럼 헌재도 그렇죠. 대통령이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되죠. 대통령 임명은 3인, 국회가 선출한 3인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럼 헌법 정신에도 뭔가 대통령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이 뭔가 한 번쯤 이렇게 네. 쉼표를 찍을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은 준 것처럼 돼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그 선고를 좀 연장한다 하면 예. 또 이제 헌법재판소도 아마 제가 바라기로는 제발 이 8인 체제로 예. 국민들 더 이상 분란 일으키지 말고 예. 예. 마지막까지 공명정당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예. 조급하게 성급하게 구인 체제 만들려는 거 포기했으면 좋겠고 예. 설사 인용이 돼가지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을 해도 저는 최상목 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그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임명은 좀 서두르지 않고 지켜보겠다. 예, 예, 여야가 합의해 오는 사람 그렇죠. 쪽은 예. 예. 왜냐하면 그 동안에 합의했다 소치더라도 뭐 예. 가장 바람직한 건 마은혁 재판관이 사퇴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아 지금 또 속보를 하는데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헌법 소원을 인용했는데 안 따르면 헌법 법률 위반이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병 주고 약 주고 내가 그러니까 오늘 꼭 한다는 건 아닌데 결정하면 따라라. 안 따르면 헌법 법률 위반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쭉 지켜봐야 되는데 2시에 만약에 인용을 해요. 오늘이든 뭐 며칠 있다든. 예,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임명을 조금 시간을 갖겠다. 그러면 저렇게 헌재에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딱 저렇게까지 밑줄을 그어줬으면 그럼 이제 저것도- 민주당에서 저것도 조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도 많은 관련된 법이 헌법 위헌이라고 판정나는 게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그래서 입법부에서 이걸 빨리 거기에 맞게 개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해도 안 해잖아. 뭉갠 거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예. 선거법 같은 경우는 특히 한정위원 이런 거는 아유 선거법 같은 경우는 뭐해 언제 날짜까지 정해줘요. 그러니까요. 며칠 몇 개월까지 해라.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뭉개가지고 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때 다 헌법 법률 위반이니까 그러면 그때 국회의원들 다 그럼 목 날립니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난 그러니까요. 저를 왜 이렇게 서두른지 모르겠는데. 참 헌재가 저렇게 자꾸 흔들리고 헌재가 자꾸 사람들한테 불신을 주면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탄핵 관련된 기각이든 인용이든 어느 결정이 나와도 승복을 못 한다니까요. 국민들이 승복을 못 하죠. 정말 참 시빌 워라고 하는 뭐 요즘 영화가 예, 유행하는데 예, 예.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